후보에 사저가 있는 곳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자, 그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전설적인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 스카페이스이고요. 주연 배우가 알파치노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출신의 마피아 대부 알카포네, 그 사람은 얼굴에 칼자국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스카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스카페이스, 전설적인 마피아 보스 알카포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스카페이스고요. 주연 배우가 알파치노입니다. 그게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텍사스주는 이제 오스틴, 주도는 오스틴이고 최대 도시는 휴스턴인데요. 자, 석유 산업이 발달됐습니다.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아마겟돈,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텍사스주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있는 뉴멕시코주는 대표 영화가 바로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브레이킹 배드, 뉴멕시코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브레이킹 배드인데요. 뉴멕시코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이 이루어졌던 장소이죠. 자, 최근에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한 날짜가 1945년 7월 16일입니다. 그곳이 바로 뉴멕시코주고요. 그곳을 뉴멕시코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있는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애리조나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애리조나주는 뭐가 유명할까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랭킹 1위가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랭킹 1위 바로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인데요. 그랜드 캐년은 깊은 협곡이죠. 대협곡인데요. 깊은 곳은 뭐 한 1km 정도나 될 정도로 깊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한 400km 정도 이상이 되는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협곡인데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랭킹 1위 그랜드 캐년이 있는 곳이 바로 애리조나주입니다. 애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주가 네바다주입니다. 네바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행오버입니다. 행오버. 네바다주는 뭐가 유명할까요? 미국의 최대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미국의 최대 유흥도시 라스베이거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쪽으로 이제 유타주가 있습니다. 유타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127시간입니다. 127시간. 그 다음에 유타주는 뭐가 유명하죠? 2002년 숄트레이크라는 그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자, 유타주의 주의 수도인 주도가 숄트레이크 시티고, 그곳에서 2002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고요. 몰몬교의 성지이죠. 그래서 유타주의 주도인 숄트레이크 시티에서는 엄숙한 분위기의 몰몬교도들의 성지다 보니까 그곳은 옷을 입을 때 하얀색이나 검은색 또는 회색, 이 세 가지 색 중에 하나, 화이트, 블랙, 그레이, 세 가지 색 중에 하나의 옷만 입는다고 하죠. 그리고 술 이런 것 파는, 이런 술 마시는 그런 주점도 없고요. 그곳이 바로 몰몬교도들의 성지인 유타주의 주도 숄트레이크 시티고요. 그곳을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127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콜로라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샤이닝입니다. 샤이닝.
콜로라도주는 뭐가 유명하냐면 덴버라는 도시가 가장 큰데요. 그 콜로라도주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공군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뉴욕주 허드슨강 중류에 있고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는 메릴랜드주의 아나폴리스에 있고요. 미국의 공군사관학교는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쪽으로 이제 가보면, 자, 그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라라랜드와 졸업이 있죠. 졸업은 다 잘 아시다시피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하는 졸업이라는 그 고전 영화가 캘리포니아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이고요. 또 라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 하와이 1959년 8월에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된 하와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진주만, 영어로는 펄하버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진주만, 영어로 펄하버입니다. 그게 하와이 주를 대표하는 영화고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인데요. 알래스카 주는 1959년 1월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됐는데요. 알래스카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인투 더 와일드입니다. 거침 속으로, 야생 속으로 뭐 이런 뜻이죠. 인투 더 와일드가 알래스카 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알래스카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인데요. 그렇지만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 대륙과 떨어져 있죠.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가장 넓은 주는 텍사스 주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제 알래스카 주가 가장 넓은 주이고요. 알래스카 주는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있는 주만 따진다면 텍사스 주가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주는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고, 면적이 가장 좁은 주는 아까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캐나다 인구와 비슷합니다. G7 그룹 7이라죠. G7 선진 7개국 클럽은 캐나다,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인데요. G7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 제가 작년 8월 말에 캐나다 지역도 관광을 했었는데요. 자, 캐나다 인구는 3,9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가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3,9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는 3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바로 인구 3,900만 명 정도로 캐나다 인구와 비슷한 캘리포니아 주고,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 주입니다.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한 5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가 935만 정도 되는데요. 25개 자치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인데요. 송파구 인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66만 명 정도 되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와이오밍 주로 송파구보다 인구가 적은 59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 북쪽에 있는 주가 바로 오리건 주인데요. 오리건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뻐꾸기 동지 위로 나는 새. 뻐꾸기 동지 위로 나는 새. 그곳은 이제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탄생한 곳이 바로 오리건 주입니다. 오리건 주의 오리건 대학의 스포츠 팀에
코치와 선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브랜드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인 나이키인데요. 바로 오리건주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바로 워싱턴주가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DC죠. 워싱턴 DC,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로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 있고요. 반면에 미국 북서부에 있는 주 이름 50개 주 중에 하나가 워싱턴 주가 있는데요. 주도는 올림피아, 최대 도시는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시애틀의 밤 못 이루는 밤 유명하죠. 그리고 1971년에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바로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서 창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스타벅스는 흔히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는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1971년에 창립이 됐고요. 그보다 8년 앞선 1963년에 창립된 게 캘리포니아에서 창립된 커피빈, 이른바 콩다방이라 하죠. 콩다방 커피빈은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주 동쪽에 아이다호주가 있습니다. 아이다호주는 감자가 유명합니다. 포테이토, 감자로 유명한 곳이 잘 촬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다호주는 감자, 포테이토가 유명하고요. 그곳을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나폴레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나폴레온 다이너마이트가 아이다호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몬태나주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 몬태나주, 북위 47도, 위도가 북위 47도를 기준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국경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 북위 49도가 수평선이 바로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인데요. 자, 국경선인데요. 그 국경선에 접해 있는 몬태나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 워낙 유명하죠. 브래드 피트 주연의 흐르는 강물처럼, 그게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고요. 그 밑에 와이오밍주가 있습니다. 인구가 50개 주 중에 인구가 59만 명으로 가장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브로크 백 마운틴입니다. 브로크 백 마운틴. 자, 그리고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엘로스톤 국립공원인데요.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 와이오밍주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몬태나주의 남쪽,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의 서쪽, 그 다음에 아이다호주의 동쪽, 이 세 개 주에 접해 있는 게 세계 최초로 1872년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주가 바로 노스 다코타 주인데요. 다코타라는 것은 원주민어, 아메리칸 인디언어로 다코타는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노스 다코타 주는 북쪽 친구 주고요. 사우스 다코타 주는 남쪽 친구 주인데요. 노스 다코타 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뭐냐면 파코입니다. 파코가 노스 다코타 주를 배경으로 촬영됐고요. 사우스 다코타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그 유명한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가 사우스 다코타 주에서 촬영이 됐고요. 사우스 다코타 주는 또 유명한 게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 있는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인기 있는 대통령 4분이 큰 바위에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제일 왼쪽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오른쪽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오른쪽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그 오른쪽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순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어산 국립공원 그 큰 바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 있는 대통령 4분이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우스 다코타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우스 다코타주 아래로 있는 주가 바로 네브래스카주가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는 오마하라는 도시가 유명한데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고향이죠. 워런 버핏의 고향. 자, 워런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인데요. 이분이 명언을 남겼죠.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 주가의 주식 가격, 주가의 고점과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긴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2시간 하면서 투자 상담하는데 돈이 수억 원 드는 경매 상품도 있죠. 자,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시 고향이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인데요. 또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는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미국 최초의 미국 대륙 횡단 열차가 1869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연도와 동일한 1869년에 개통된 미국 대륙 최초의 횡단 열차가 미국 중부에 있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까지 약 3,000km 구간이 미국 대륙 최초의 횡단 열차 1869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때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네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About 슈미츠입니다. About 슈미츠가 네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의 고향이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워런 버핏의 그 명언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시죠. 자, 저도 유튜브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실 때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인문학 서적을 10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했고요. 앞으로 7번째 작품을 구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워런 버핏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워런 버핏이 인류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독서 외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시오. 그러나 인류가 출현한 이후 독서 외의 방법은 없다.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독서가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인류가 출현한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독서 외의 방법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서가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독서를 생활화해라 라는 의미로 바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에 관해서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독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나에게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소 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주로 어울리고 또 어떤 곳을 자주 방문하고 어떤 책을 읽냐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고향인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 그 네브래스카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바로 어바웃 슈미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오클라호마주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토네이도 재난 영화 트위스터입니다. 트위스터. 자,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하는 영화 토네이도 재난 영화인 트위스터인데요. 자, 그 오클라호마는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어로, 원주민어로 붉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뜻입니다. 붉은 사람들이 사는 곳. 오클라호마라는 그 명칭의 그 원뜻이 아메리칸 인디언어로 붉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뜻인데요. 즉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피부가 약간 붉으스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클라호마라는 말이.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의 대표 도시는 오클라호마 시티인데요. 그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토네이도 재난 영화 트위스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칸소주가 또 있습니다. 아칸소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3, 4년 전에 개봉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1980년대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억척스럽게 이민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그린 영화가 바로 미나리인데요. 3, 4년 전에 개봉된 미나리가 바로 아칸소주를 대표하는 영화고, 아칸소주는 바로 미국의 헌정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 바로 빌 클린턴을 배출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빌 클린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 때 제42대 미국 대통령이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32살의 나이에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돼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미국 주지사이고, 2년 임기에 아칸소 주지사를 5번이나 했었고요. 1993년 1월에는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미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47세 때 취임을 한 분이기도 한 게 취임한 분이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주지사를 했던 곳 아칸소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미나리인데요. 자, 미나리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그 미나리를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이삭 감독이 최근에 한두 달 전에 신작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또 토네이도를 소재로 한 재난 영화 트위스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오클라호마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토네이도 재난 영화 트위스터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속편입니다. 그 영화의 속편으로 S자만 붙었습니다. 기존의 토네이도 소재 영화는 트위스터인데요. 속편으로 트위스터스를 바로 정이삭 감독이 신작으로 한두 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정이삭 감독이 바로 아칸소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미나리를 3, 4년 전에 발표하셔가지고 히트를 치셨고, 불과 한두 달 전에는 바로 트위스터 영화의 속편인 트위스터스를 개봉을 했는데, 그것은 오클라호마주를 배경으로 한 토네이도 재난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자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대략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주가 이제 캔자스 주인데요. 캔자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이 캔자스를 배경으로,
캔자스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와 슈퍼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동쪽에 있는 주가 바로 미주리주입니다. 미주리주. 미주리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오자크입니다. 오자크는 미주리주와 아칸소주 일대에 뻗어 있는 오자크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오자크 산맥이 미주리주와 아칸소주 일대에 뻗어 있는 산맥인데요. 그래서 미주리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오자크이고, 그 서쪽에 캔자스주가 접해 있는데요. 미주리주와 캔자스주 사이에 있는 도시가,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가 캔자스 시티입니다. 그래서 미주리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오자크이고, 캔자스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 슈퍼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오대호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호 지역으로 가보면 바로 서쪽에 있는 미네소타주는 역시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위도가 북위 49도 캐나다와 접해 있는 주가 바로 미네소타주고,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는 바로 팀 월즈인데요. 그 팀 월즈 이분이 바로 미네소타주 주지사를 하고 계시죠. 그 주지사 연봉은 1억 7,500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부통령에 당선이 되면 부통령의 연봉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의 재산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의 재산이 공개됐는데요. 그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연봉이, 미네소타 주지사 연봉이 1억 7,500이랍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되면 연봉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의 부통령 후보 재산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재산이 약 한 8조 원 정도로 추산된답니다. 8조 원.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는 JD 벤스죠.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 재산이 100억 원 내외 정도.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재산이 100억 원 내외. 그런데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재산이 한 4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공립학교에 무슨 지리 선생님을 20년 정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네소타주의 주지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받을 예정인 게 한 11억 원 정도로 평가된답니다. 그러니까 현 재산은 4억 5천 정도인데 연금을 받을 예정이어서 11억 원 정도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주 주지사, 그 미네소타주는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데 5대5에 바로 5대호 중에서도 슈피리오호의 바로 서쪽에 있죠. 5대5 순서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 접경지대에 있는 5개 호수를 5대호라고 하는데요. 5대5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슈피리오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미시간호,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이 아니라 동쪽이죠. 가장 서쪽에 있는 게 슈피리오호, 그 동쪽에 있는 게 미시간호, 그 동쪽에 있는 게 휴런호, 그 동쪽에 있는 게 이리오, 그 동쪽에 있는 게 온타리오호죠. 그래서 가장 서쪽부터 동쪽 순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서쪽이 슈피리오호, 그 동쪽이 미시간호, 그 동쪽이 휴런호, 그 동쪽이 이리오, 그 동쪽이 온타리오호죠. 온타리오호 그곳에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작년 8월 하순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서 유람선도 타고 이런
급류타기 체험도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퀴즈를 내드릴까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에서 헬리콥터 투어할 때 7분 동안 헬리콥터를 탑니다. 7인승 헬리콥터인데요. 앞에 좌석은 왼쪽이 조종사, 그 보조석에 2명의 승객이 타고 그 다음에 뒷좌석이 4명이 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승무원 조종사 포함해서 총 7인승인데요. 저희는 뒷좌석에 4식구가 탔는데요. 7분 동안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헬리콥터 비행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개인당 한 23만원 정도,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한 2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식구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4식구가 100만원의 헬리콥터를 7분 동안 비행하면서 나이아가라 폭포 상공을 투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미네소타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바로 굿바이 마이 프렌드입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그 다음에 그 5대5 중에 바로 미네소타주 동쪽에 있는 게 바로 위스콘신주입니다. 위스콘신주를 대표하는 영화가 퍼블릭 에너미스, 공공의 적들이란 뜻이죠. 공공의 적들, 우리나라도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자, 공공의 적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퍼블릭 에너미스가 위스콘신주를 배경으로 촬영됐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게 바로 일리노이주인데요. 일리노이주는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가 있죠. 미국에서 제1의 도시는 뉴욕주 뉴욕시가 제1의 도시로 인구가 880만, 제2의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인구가 400만, 그 다음에 제3의 도시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가 인구가 270만이죠. 자, 이번에 민주당 대선 후보 전당대회가 열린 곳이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 전당대회가 열린 곳이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일리노이주는 주의 수도는 스프링필드인데요. 가장 큰 도시는 미국의 세 번째 도시인 인구 270만의 시카고입니다. 자,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나홀로 지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아이오와주가 있습니다. 아이오와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아이오와주를 배경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 동쪽에 인디애나주가 있는데요. 인디애나주는 특별히 대표 영화는 없고 인디 500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인디 500. 인디애나주는 인디 500이 유명한데요. 자, 인디 500은 뭐냐면 인디애나주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인디애나폴리스입니다.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그 도시에서 500마일 자동차 경주를 합니다. 500마일이면 800km입니다. 1마일이 1.6km니까 500마일이면 800km 서울 부산 왕복하는 거리인데요. 500마일 자동차 경주 대회가 인디애나주의 가장 큰 도시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데요. 그걸 약칭해서 인디 500이라 합니다. 인디 500. 자, 인디애나주.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주가 바로 오하이오주입니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메인주와 오하이오주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쇼생크 탈출. 그 다음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와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한 주가 어디일까요? 자, 미국의 헌정 역사는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해서 올해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인데요. 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 45번째 대통령이라고 칭하냐면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을 하면 한 대를 사용하는데요. 띄엄띄엄 징검다리식 임기 수행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임기를 2번 수행했던 분이 22대와 24대 대통령
동일한 인물이 하셨죠.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띄엄띄엄 징검다리식 임기로 2번 했기 때문에 2대를 사용한 겁니다. 연임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한 거죠. 그래서 연임을 하면 대가 안 바뀌는데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가 바뀌어서 22대와 24대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대를 22대와 24대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 있지만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동안 45명의 미국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주가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 주가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배출한 주가 오하이오 주가 7명을 배출했습니다.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버지니아 주가 8명을 배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버지니아 주가 배출한 8명의 대통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버지니아 주가 50개 주 중에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로서 8명을 배출했습니다. 8명을 이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 12대 대통령 잭 커리 테일러,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자, 이처럼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8명입니다. 그곳이 바로 버지니아 주고, 오하이오 주는 그 다음으로 많이 대통령을 배출한 7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와 바로 메인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주가 있냐면 그 다음에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트링대가 다 아칸소주도 미나리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뉴욕주 이런 데 다 말씀드렸고요. 미시간주.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8마일입니다. 1마일이 1.6km니까 8마일이면 12.8km인데요. 자, 미시간주 5대5 중에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주가 미시간주인데요.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8마일입니다. 미시간주의 대표 도시가 바로 남동쪽, 미시간주의 남동쪽에 있는,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산 같은 데 위치하고 있는 미시간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죠. 디트로이트. 그래서 미시간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바로 8마일입니다. 8마일.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아이오와 주를 대표하는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0개 주를 대표하는 영화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태어난 곳은 켄터키주에서 출생했고 유년 시절에 인디애나주로 옮겼다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일리노이주로 옮겨서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주의 주도인 스프링필드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출생한 곳은 켄터키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 켄터키주,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인디애나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일리노이주 주도인 스프링필드로 옮겨가지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부동의 랭킹 1위가 바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십니다.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무려 1시간 22분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0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저녁
밤이죠. 밤 10시 20분입니다. 제가 1시간 23분 동안 오늘 촬영한 것은 바로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과 대표 영화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지금은 인생이 막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또 금융교육사관학교인 한국금융연수원에 올해 11년째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지금까지 인문학서적을 6권 출간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차기 7번째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게 미국의 50개 주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그 내용들을 아주 요약해 가지고 미국의 50개 주의 특징과 대표 영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추석 한가위 황금 연휴 5일 중에 오늘 이틀째 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추석 전날, 모레가 추석 날인데요. 자, 추석 황금 연휴 앞으로 3일 남아 있는데요. 즐거운 추석, 행복한 추석, 뜻깊고 보람차고 건강한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조깅로 옆 나무 데크 시설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즐거운 추석 황금 연휴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저기 계속 앞으로 이틀 후면 한가위 보름달이 되는 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 두둥실 떠 있는 한가위 보름달이 되기 이틀 전 달의 형상인데요. 저 달이 이틀 후면 추석 한가위 보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조깅로 달리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추석 한가위 황금 연휴 5일 중에 이틀째 밤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보내고 계시고요. 노천 카페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시민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1시간 25분째 촬영하고 있고요.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 23분입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감사합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위 보름달이 되기 이틀 전 달의 모양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자, 이틀 후에 둥근 달이 될 이틀 후면 한가위 보름달이 될 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